네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다시 배치 데이터 수집 적재까지 했고, 데이터 처리 및 학습 데이터 생성하기 BI 개발 주기 2단계입니다. 네, 여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배치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BI에서는 데이터 배치 처리를 위해서 배치 엔진을 사용합니다. 배치 엔진을 사용하고 배치 처리를 하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와 배치 형태로 데이터를 읽는 리더, 그리고 배치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를 쓰는 라이터,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배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스팍의 심플 스팍 러너와 스팍 세션 컨트롤러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하나의 엔진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저희 예제 중에 2.5.8번 예제가 있습니다. 이 2.5.8번 예제를 열어보시면 하나의 배치 엔진이 준비되어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치 엔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매드비즈라는 외부의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BI상에서 하고 다시 매드비즈 플랫폼으로 처리된 결과를 업로드하는 식으로 동작이 되는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저희는 외부 플랫폼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BI에서 배치 처리를 하는 그런 워크플로우 예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매뉴얼에 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클릭해 보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엔진과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어떤 값을 입력해 놔야 되는지 등이 설명이 되어 있으실 테니까요. 요거 클릭하셔서 확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이요. 네. 그 배치 엔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먼저 매드비즈 파일 배치 리더, 여기 또 써있죠. 매드비즈 파일 배치 리더, 그리고 라이터의 매드비즈 파일 배치 라이터. 그래서 하나의 엔진을 구성하는 가장 위에 있는 컴포넌트가 리더, 가장 아래에 있는 컴포넌트가 라이터, 그 사이에 오퍼레이터가 있죠. 파란색이 오퍼레이터입니다. 근데 이 오퍼레이터는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하는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를 거치면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두 개의 클러스터로 분류를 하는 등의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드비즈라는 외부의 헬스케어 플랫폼의 클라우드 저장소로부터 데이터를 BI로 가져왔다는 거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올 때 저희는 그 매드비즈 클라우드 저장소의 가상 파일 시스템 API를 활용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는 해당 외부 플랫폼에서 자기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한테 오픈 API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올 수 있겠죠, 데이터를. 그거가 이제 버추얼 파일 시스템 API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API를 쓸 때는 억세스 토큰이 필요하게 되죠. 억세스 토큰도 저희가 같이 발급을 받고 저희 레지스트리에 어덴티케이션 자원으로 등록도 하고 새로 토큰도 발급 받아보고 하는 과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K-민즈 오퍼레이터에서 처리를 하고 처리된 결과를 다시 매드비즈 클라우드 저장소로 업로드를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이 또한 액세스 토큰을 또 활용해서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게 당연하겠죠. 외부의 오픈 API를 이용할 때는 거의 다 모든 플랫폼들이 토큰 기반 또는 이제 토큰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인증 방식을 통해서 허가된 사용자만 자신들이 제공하고 있는 개발용 API를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인증 인가 과정을 거쳐서 해당 오픈 API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실습을 같이 해보겠고요. 잠시 후에. 네, 먼저 매드비즈 헬스케어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드비즈 헬스케어 플랫폼은 이런 기관들, 여기 이제 4개의 기관, 하나의 병원과 여러 가지 건강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 이 기관들이 함께 만든 IoT 플랫폼과 의료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합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여기서는 이제 IoT 기술 기반으로 사람들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드비즈 플랫폼의 사용자를 미리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잠시 후에 여기에 들어가 보셔서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저희가 알려드린 요걸로 들어가시면은 매드비즈 헬스케어 플랫폼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쭉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공 기능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먼저 의료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저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모여 있으면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활용하게 될 그런 오픈 API 그런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PI를 통해서 이제 외부의 개발자들이 매드비즈 헬스케어 플랫폼의 API를 이용한 여러 가지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헬스케어나 IoT 디바이스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등록한 디바이스 같은 거에 의료 데이터가 이 플랫폼에 쭉 쌓일수록 조금 더 분석도 정확해지고 그럼으로써 건강관리 서비스를 잘 수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다음으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어려운 그런 빅데이터 분석 장비, 그죠? 분석 장비 같은 것도 이 매드비즈 헬스케어 플랫폼 쪽에 있는 거예요. 이 장비랑 기술 같은 거 도입 안 해도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하드웨어 없이도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오픈 API를 이용해서 특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장점을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오픈 API에 어떤 종류가 제공이 되는지 한번 쭉 살펴보면 이런 5가지 유형의 오픈 API가 제공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또 매뉴얼이 여기 나와 있어요. 매드비즈 플랫폼 쪽에서도 저희가 제공하는 매뉴얼처럼 그쪽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매뉴얼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 5가지 API들은요, OAuth 2.0 기반으로 인증 및 권한 관리를 해서 인증된 사용자만 요 API들을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5가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필 API 같은 경우는 등록된 사용자 유저 프로필 조회,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API는 유저가 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전체 조회, 그리고 유저의 디바이스를 조회하는 프로덕트 API, 그 다음에 디바이스 전체 조회하는 API,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소에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이런 API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실습 때는 이 VFS API 이걸 써볼 거예요. 네, 그래서 로그인을 다음과 같이 하시면요. 다음과 같은 메뉴를 쭉 보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사용하게 될 클라우드 저장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클라우드 저장소는 등록된 헬스케어 디바이스의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저장하거나 분석하는 데 활용할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개인의 파일을 저장하거나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모아놨으면 데이터를. 그리고 공공 데이터도 수집을 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분석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저장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KSB 테스트 계정으로 조금 전에 로그인을 하시면 클라우드 저장소에 요 인풋이라는 폴더 보시면요. 저희가 이번 실습에서 이용할 kmeans sample.csv 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파일을 BI 쪽으로 땡겨온 다음에 kmeans 클러스터링을 돌리고 여기 보이시면 이 아웃풋 폴더에 결과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토큰 발급받고 OAuth 2.0 인증인가 권한을 매드비즈 플랫폼에서 받는 절차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I를 활용하는 사람은 개발자겠죠. 그래서 매드비즈 개발자 홈페이지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div.medbiz.or.kr 여기도 동일하게 KSB 테스트 계정으로 여러분이 로그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보시면요. 이 개발자가 관리하고 있는 프로덕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OAuth 클라이언트라는 메뉴들이 상단에 보이고요. 저희는 이 OAuth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매드비즈 오픈 API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 개발자고 저희는 클라이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를 클릭해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OAuth 클라이언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라이언트 이름, 저희가 미리 등록을 해놨어요. 여러분은 거기에 보시면 KSB OAuth 클라이언트라는 그런 클라이언트 명이 보이실 거예요. 미리 저희가 이렇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름은 이렇고 API 스콥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5종 API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스코프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7가지, 그죠? 8가지 스코프이 제공되고 있네요. 지금 이 클라이언트는 이 전체 API를 다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전체 API 스코프에 다 체크가 되어 있죠. 모든 API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가 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인증 방식은 어서라이제이션 코드, 임플리시, 리프레시 토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지금 어서라이제이션 코드 요 방식만 일단은 BI 지금 현재 버전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웹 서비스 리다이렉트 URL이라고 해서 요 부분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해당 API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몇 시간 동안 사용 가능한 토큰 같은 걸 발급받거든요. 근데 그 토큰을 발급받을 때 이 리다이렉트 URL, 토큰 발급받은 그 정보를 표시할 페이지, 그 주소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실습 처음 하실 때 ETC 호스트에 오어스 프록시, 그죠? 그리고 CSLE1 요거를 매핑 관계를 ETC 호스트에 설정을 저희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적어 놓으시면 요 URL로 이제 토큰을 리다이렉트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정보들을 등록하고 저장을 해놓은 상태가 되어 있어야지 이 오픈 API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이렇게 내 클라이언트에게 보이시고 여러분은 이게 바로 보이실 거예요. 미리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 시크릿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아이디와 시크릿이 발급되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매드비즈 쪽에서 저희한테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 요 2가지 정보를 자동 생성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 2가지 정보와 토큰 정보 이런 거 다 필요해요. 워스형 인증인가 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방금 전에 그렇게 입력했던 그런 정보들을 저희 레지스트리 화면에 어덴티케이션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요. 자원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발급받고 저 페이지를 자꾸 방문하지 않고도 저희의 레지스트리 화면에서 해당 그 외부 플랫폼 API에 대한 인증인가를 OAuth 2.0으로 발급받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 정보들이 쭉 저장해 놓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방금 전에 봤던 클라이언트 아이디 시크릿 이런 것도 다 여기다가 입력하고 저장을 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도 BI 유저가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실 거예요. 디스크립션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RS 타입,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리소스 네임, 그랜트 타입, 리프레시 이런 것들, 그리고 리다이렉트 URL 방금 전에 입력했던 그 URL이죠. 이런 거를 기본 정보로서 다 등록을 해놓고 저장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서라이즈 URL이랑 토큰 URL 이거는 매드비즈 쪽에서 저희를 이제 등록된 클라이언트라고 보고 이제 인증인가를 해줄 때 리퀘스트 보내는 그 URL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요 매드비즈 플랫폼 사용자 가이드를 보시면 OAuth 2.0 연동 파트 부분에 어서라이제이션 URL이나 토큰 URL은 다음과 같이 입력하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다 입력을 해놓은 겁니다.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도 매드비즈 플랫폼 아니고도 이제 OAuth 2.0 기반의 다른 외부의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시면서 이런 인증인가 그런 정보들을 이 어덴티케이션 리소스 메뉴 쪽에다가 쭉 등록을 해놓으시고 쓰면 아주 편리하게 외부의 오픈 API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BI랑 외부 플랫폼이 잘 연동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죠. 이런 기능들이. 그리고 이 기본 정보를 보시면 이제 API 쪽도 이제 기본 정보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께서 이제 API를 이용하는데 저희가 레지스트리에 API 메뉴도 있었죠. API 자원으로서 기본 정보들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API의 URL,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API 탑 이런 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방금 전에 저희가 입력해놨던 그 어덴티케이션, 클라이언트 아이디 요거죠. 같은 거죠. 95A로 DA 이거 시작하는 거 95DA. 요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요 API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요 매핑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I 쪽에서 이 어덴티케이션을 매핑 관계 설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요 버튼, 빨간 버튼 클릭하시고 하면은 이제 매핑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 정보도 있었죠. 저희 레지스트리 화면에 플랫폼 정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매드비즈 플랫폼 저희가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API는 매드비즈 외부 플랫폼의 API고 그때 내가 이 API를 쓸 때 필요한 인증인가 권한 관리하는 그 OAuth 2.0 기반의 클라이언트 정보를 이렇게 서로 세 개를 다 같이 매핑해 놓는 그 관계를 요 API 자원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덴티케이션으로 가서 확인을 하시면 방금 전에 API 쪽에서 이 어덴티케이션을 매핑을 해놨기 때문에 API 어덴티케이션 가셔도 이 API가 매핑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핑 관계까지를 하면은 이제 매핑 관계를 하면은 요렇게 해서 이 상태까지 됩니다. 이제 토큰이 발급이 필요한 상태까지 와요. 그래서 토큰은 이제 API와 어덴티케이션이 매핑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용하기 전에 토큰을 발급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여기 있는 이 열쇠 버튼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토큰 발급이 시작되게 됩니다. 열쇠 버튼 누르시는데 그때 이제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이제 돋보기 버튼 한번 클릭하시면 요런 정보 요 클라이언트가 요 API를 쓰기 위해서 이제 토큰을 발급받도록 요청드립니다. 이러고서 이제 매드비즈 쪽에 어덴티케이션 서버 URL 그리고 토큰 엔드포인트 URL 여기다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퀘스트 토큰 이렇게 누르면 요 화면이 나와요. 이제 매드비즈 쪽으로 개발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서 토큰을 발급받는 그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 하시면 바로 요 페이지에 리다이렉트 페이지에 요 정보가 뜹니다. 여기서 이제 발급된 액세스 토큰을 확인하는데 여기 따옴표 안에 있는 텍스트를 싹 복사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빨간색 요 칸에 있는 요 쌍따옴표 요쪽 여기 있는 요 값을 카피해서 이제 저 컴포넌트 쓸 때 액세스 토큰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큰을 발급받았을 때 이렇게 액티브 상태가 돼요. 사용할 수 있다고 토큰이 이렇게 되고 그 액세스 토큰은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매드비즈 파일 배치 리더 그리고 매드비즈 파일 배치 라이터 쓰실 때 액세스 토큰이라는 컴포넌트 프로퍼티 값을 입력하는 란이 있고 이 값이 없으면 동작이 되지 않아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꼭 필수 속성으로 꼭 넣어줘야 되는 값의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딱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제 OAuth 2.0 인증인가를 거쳐서 매드비즈 클라우드 저장소에 파일을 가져와서 BI 쪽에서 K-means 클러스터링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거는 다음 시스템 넘어가기 전에 한번 같이 실습하고 다음 과정 넘어가서 실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웹투익킷을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예제는 워크벤치의 튜토리얼 안에 2.5.8번 예제예요. 2.5.8번의 로컬 저장용 요걸로 보셔도 되고 그냥 매드비즈 저장소에다 저장하는 요걸로 보셔도 돼요. 요거 2.5.8번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거는 매드비즈 파일 배치 리더, 매드비즈 파일 배치 라이터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 그 엔진을 가지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역시나 저희가 같이 봤던 대로 슬라이드에서 봤던 대로 배치 엔진 그리고 매드비즈 파일 배치 리더 그리고 매드비즈 파일 배치 라이터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 K-means 오퍼레이터가 들어있죠. K-means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K-value 2 넣어주면 두 개의 클래스로 구성되는 거고 맥스런 요거 늘려주면 이제 중심점을 계속 시도해서 찾는 횟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몇 줄 안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맥스런을 또 1로 하고 이터레이션도 100번만 돌아서 클러스터를 두 개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쓰려면 이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 같이 가볼게요. 액세스 토큰 저희가 레지스트리에 어덴티케이션 화면에서 발급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저희가 요걸로 해볼게요. 교육용으로 저장해 놓은 거. 토큰 발행 누르시고 그러면 바로 발급되죠. 여기 액세스 토큰에 있는 요 가운데에 있는 여기 요 부분의 텍스트만 복사를 하시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우고 붙여 넣고요. 라이터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이거 지우고
붙여넣어요. 그리고 매드비즈 클라우드 저장소에 날짜가 겹치면 아웃풋 파일의 날짜가 겹치면 라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날짜 8월 27일 그리고 BI 유저 계정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을 바꿨고 세이브 워크플로우를 하고 운영 화면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빌드 버튼 먼저 누른다고 했죠? 빌드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포 상태 레디고 배포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기 시작하고요. 억셉티드에서 이제 인프로그레스로 넘어갈 거예요. 네, 그럼 피니시가 됐고 이 중간에 나온 로그 보면 인풋을 거쳐서 오퍼레이터도 거쳤고 매드비즈 파일 라이터까지 거쳤죠.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가 잘 수행이 됐고요. 이제 이 워크플로우가 나온 결과물을 한번 보러 가니까 매드비즈.or.kr 여기로 들어간다고 했고 로그인 버튼에 아까 저희가 알려드린 KSB 테스트 계정으로 들어가면 이 클라우드 저장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저장소 탐색기 여기 있는 파일을 지금 가져다가 처리를 한 거죠. 여기에 인풋 여기 보면은 그쵸? 여기 리더에 인풋 밑에 kmeans sample.csv예요. 그쵸? 인풋 밑에 kmeans sample.csv 이 파일을 읽은 거죠. 이 파일을 읽고 아웃풋에 저희가 지금 방금 만든 데이터가 데이트를 기준으로 여기도 이렇게 누르면 정렬이 돼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 조금 날짜가 이렇게 됐는데 좀 지났는데 8월 27일 실습했을 때 나왔던 결과 이거 다운받아 보면 네, 끝에 0과 1로 이렇게 클러스터리 된 결과 CSV 파일이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쵸? 요거 지금 8줄밖에 안 된 데이터여서 금방 수행이 되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치 처리하는 예제를 하나 해봤는데 특징은 외부 플랫폼 API를 이용해서 오픈 API 기반으로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의 데이터를 BI 쪽으로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 다시 처리 결과를 외부 플랫폼의 클라우드 저장소로 업로드하는 그거까지 같이 시습을 한 게 됩니다. 저희 여기 새로 고침 한번 이 페이지 해보면요. 토큰이 액티브 상태죠. 그죠? 액티브 상태인 토큰이기 때문에 방금 오픈 API 이용할 때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실습은 끝냈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데이터 처리 예제는 엣지 노드에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코어 노드랑 결과 파일을 공유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엣지 노드라는 거는 IoT 단말 자체 또는 데이터 소스랑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근거리인 그런 컴퓨팅 노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엣지 컴퓨팅이라는 거는 엣지 노드에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뭐 ETL 같은 거 해서 데이터를 좀 예쁘게 만들고 이제 정제한 데이터는 분석을 위해서는 이제 중앙에 클러스터로 보내는 거죠. 클러스터로 보내서 컴퓨팅 자원이 풍부한 그런 클러스터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처리하는 그런 컴퓨팅 방식을 말해요. 이거는 이제 엣지 컴퓨팅의 장점이 있어서 많이 이런 컴퓨팅 방식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일단 분석하고 예측하고 추론하는데 레이턴시가 감소하기 때문에 신속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정제해서 코어 노드로 보내기 때문에 이제 그 코어 노드가 클러스터나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그런 노드를 코어 노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전송 비용이 감소되니까 경제성이
있고, 그리고 많이 데이터를 정제해서 개인정보나 이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클러스터나 클라우드의 분석 환경으로 보내기 때문에 보안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도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스마트 팩토리, 실시간 관리 시스템 같은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컴퓨팅 방식이고요. BI에서도 이런 컴퓨팅 방식을 만들어서 이제 BI 전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BI 엣지 노드, 그리고 BI 코어 노드랑 협업을 해서 지능형 서비스를 제작하게 하는 거죠. BI 엣지 노드는 여러분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좀 컴퓨팅 파워는 크게 풍부하지 않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노드. 거기서 동작 중인 BI를 BI 엣지 노드라고 말을 하고요. 역할 같은 거는 이제 IoT 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바로 기계에서 다른 데이터를 ETL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노드를 말하고, BI 코어 노드는 이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갖춘 클러스터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 중인 BI, 그죠? 여기서는 막 GPU도 빵빵하게 달려있고 그런 노드를 말해요. 거기서 노드에서 동작 중인 BI가 이제 BI 코어 노드인데, 엣지에서 정제돼서 입력되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계학습하거나 추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노드입니다. 그러면 엣지 노드에서 데이터를 처리한 걸 코어 노드가 서로 받아서 공유를 해서 처리할 수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엔진으로서 저희는 파일 시스템 엔진이라는 거를 이번 실습에선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어볼 워크플로우는 여러분 BI 튜토리얼즈 프로젝트의 2.5.16번 이 프로젝트를 열어보시면 됩니다. 이 워크플로우 열어보시면 되고요. 먼저 배치 엔진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서 코어 노드가 가져갈 수 있는 스토리지에다가 파일을 가져다 놓을 거예요. 가져다 놓는데 이제 배치 엔진은 처리만 하고 이제 파일 시스템 엔진이 이걸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파일 시스템 엔진에서 어디에다가 데이터를 놓냐면 스위프트 리포지토리의 쉐어 폴더에다 놓을 거예요. 스위프트 리포지토리의 쉐어 폴더는 저희가 웹툴킷 그 스토리지 메뉴에서 봤었을 텐데, 쉐어 폴더는 지구본 모양으로 되어 있죠. 녹색 아이콘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코어 노드가 아무런 그런 접근 권한 없어도 코어 노드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일단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그런 저장 공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배치 엔진에서는요, 일련의 전처리를 해요. 일련의 전처리 하는데 이렇게 간단한 전처리 합니다. 입력 파일이 다음과 같이 저희가 오늘 스트림 데이터 처리하는데 그때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강남에 있는 교통속도 센서로부터 데이터가 쭉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5분 단위로 정제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그래서 아웃라이어 제거하고 텐서플로우 모델의 입력 형태로 이제 시퀀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피버팅하는 그 정도의 오퍼레이터 처리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걸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파일로 저장은 이제 HDFS의 어플리케이션 폴더에 특정한 패스를 주지 않으면 거기다가 하겠죠. 그럼 전처리 완료된 파일 ETL을 한 거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면 두 번째 엔진이 파일 시스템 엔진이에요. 파일 시스템 엔진에서는 방금 저장한 그 파일 있죠? 그 정제된 CSV 파일을 읽어서 여기다 옮겨놔요. 어디냐면 스위프트 리포지토리의 쉐어 폴더죠. 거기에 이제 트래픽이라는 폴더 밑에 이제 CSV 파일을 저장하는데, 이때 좀 중요하게 보실 건 일단 지금은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스위프트 리포지토리 쪽에는 압축 파일로 파일이 저장이 되고, 이거 압축 푸시면은 파일이 들어있어요. 이때 이제 주의하실 거는 스위프트 리포지토리 쪽에 파일 시스템 라이터의 패스를 쉐어 밑에 이렇게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 쉐어 폴더 밑에 여기 안에 들어간 거는 코어 노드가 바로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 엔진에서는요, 먼저 파일 패스 그리고 파일 시스템 라이터 이런 식의 컴포넌트가 또 새롭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먼저 파일 패스 리더는 여기에 있는 패스에 있는 그 CSV 읽는 거예요. CSV 파일 읽는 거니까 해당 CSV가 저장되어 있는 그 HDFS 스토리지의 경로, 이거를 속성 값으로 주게 되고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 라이터에서는 이제 스위프트 리포지토리 쪽에 경로를 이렇게 주시면 이제 스위프트 리포지토리에 이 HDFS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익스포트 되는 형태로 워크플로우가 동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실습을 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용할 스위프트 리포지토리가 여러분 여기 스위프트 리포지토리 여기 있죠? 제가 먼저 그동안 그 실습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삭제를 해볼게요. 아이고, 삭제가 지금 잘 안 되네요. 네. 삭제됐죠? 네, 샤워 폴더 여기를 이용해서 이제 방금 2.5.16번 예제를 해볼 건데요. 튜토리얼즈에 2.5.16번인데 요거예요.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요거는 이제 BI 엣지 노드에서 동작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엔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엔진은 BI 코어 노드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결과 파일을 옮겨놓는 그런 엔진이. 그래서 여기 방금 전에 파일 배치 리더하고 파일 배치 라이터, 그 다음에 간단한 오퍼레이터들, 요거는 ETL용 엔진이고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 엔진에서는 파일 패스 리더, 그쵸? 파일 패스 리더가 지금 첫 번째 엔진의 결과를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동일하게 패스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 라이터 보면 HDF에서 스위프트로 옮기죠, 지금. 이거는 요 라이터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에서 HDF에서 옮기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여기저기, 여기 이쪽에 있는 걸 저쪽으로 옮기고, 스위프트에 있는 걸 HDF에서 옮기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라이터입니다. 여기에 중요했던 게 요 쉐어 폴더, 여기 밑으로 이제 경로가 잡혀 있어야 되고요. 여기 URL은 지금 저희 스위프트 리포지토리 기본 URL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동일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드를 하고, 레디가 됐죠? 그리고 배포를 해볼게요. 일련의 전처리를 쭉 하면서 첫 번째 엔진이 먼저 동작을 하죠. 이번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치 엔진이랑 파일 시스템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둘 다 이제 이 워크플로우의 동작이 이제 이즈 배치 트루 요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엔진이 끝나야지 CSV가 나오죠. 결과 CSV가. 그 CSV를 받아서 이제 두 번째 엔진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하나 끝나고 그 다음 엔진 끝나고 그 다음 엔진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엔진들이 시작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뭘 봐주셔야 되냐면요. 여기 워크플로우 에디터의 워크플로우 프로퍼티에 이즈 배치가 true다. 이거 설정해줘요. 만약에 배치가 false다. 요거는 좀 이따 이제 스트림 데이터 처리하는 워크플로우들이 배치가 false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1번 시작하고 2번 시작하고 다 동시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2번에서 이제 데이터가 없는데 이제 그러면은 파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이즈 배치 true로 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엔진도 다 끝났어요. 두 번째 엔진이 되게 금방 끝납니다. 왜냐면 파일을 그냥 옮겨만 놓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삭제했지만 지금 다시 생겼을 거예요. 스토리지에 쉐어에 트래픽 밑에 여기 있죠. 지금 오늘이 9월 9일인데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요 시스템 시간이랑 똑같죠? 요거 다운받아 보면은 이렇게 압축 파일이 들어있는데, 요거 압축 파일 이렇게 열어보면 데이터가 정제가 쭉 돼가지고 들어있는 CSV 화면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요번 실습도 이제 잘 종료를 하셨고요.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해야 되는 게 데이터 배치 처리하는데, 외부 플랫폼의 오픈 API를 활용해서 처리하는 거 했고, 엣지 노드에서 데이터 처리하고 코어 노드랑 공유하는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스트림 데이터 처리하고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하는 이 부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